사실 오늘 영상 만들게 된 것도 이 비엔알 유산균 때문인데요. 사실 다이어트 영양제 이런 거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진다는 건데 이게 안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빠지긴 빠진다는데 얼마나 빠진다는 거 안 나타났습니다. 사람 궁금하게 만드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영양제 뭘 먹어야 할지 모르시겠죠? 정말 시중에 다이어트 영양제 정말 많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다이어트 영양제들,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들 살은 빠지긴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몇 킬로나 빠질까요? 저도 실제로 궁금해서 몇몇 여러가지 유명한 영양제들 논문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제품들은 전부 광고가 아니고요. 실제로 저도 정확한 수치가 궁금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중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다이어트 영양제들 메커니즘 필요한 경우만 짧게 살펴보고 오늘은 정말로 몇 킬로가 빠지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입니다.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메타 분석을 위해 이렇게 여러가지 논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몇 개 들어가서 보면 이 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정색 점이 가르시니아 투약군인데요. 약간 낮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기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논문 결론에는 가르시니아는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가르시니아를 8주간 투여했을 때 중간중간 몸무게를 나타낸 표입니다. 몸무게 75.6kg로 시작을 해서 가르시니아를 4주 먹으면 이상하게도 체중이 다시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8주 동안은 현상 유지를 했습니다. 이건 거의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몇몇 실험군에서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아주 작은 차이의 체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논문들을 보더라도 12주 정도 먹으면 1kg에서 2kg 정도 빠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제품 파는 곳 상세 데이터를 보면 5kg대로 나와 있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다른 다이어트 영양제들과 다르게 가르시니아는 편차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이 사람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2014년도쯤 8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누워있으니까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덜 찌려고 그때는 엄청 유명했던 가르시니아 한 입원 2주차 정도부터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시니아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주는 녀석이다 보니 탄수화물이 주된 식사였던 저에게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으로 생각해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했습니다. 이게 한 먹은 지 2주 정도 됐을까요? 좀 확실히 덜 찌긴 덜 찝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서 제가 입원 중이니까 오셔가지고 간 수치가 올랐다고 간장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르시니아를 먹으면 간 수치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는 좀 보았지만 간 수치가 오르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못하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되었습니다. 논문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효과적인 다이어트 약은 아니지만 아주 약간은 효과가 있는 그런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BNR17이라는 살 빠지는 유산균들 인지도가 꽤 있습니다. 가격도 꽤 고가인데요. 유산균이 살도 빠져? 혹합니다. 꽤 흥미롭죠? 색다른 메커니즘이고 유산균은 접근하기가 편한 축에 속합니다. 논문을 한번 봐봐야죠. 얼마나 빠질까요? 실험군은 만 19세부터 60세에 해당하는 비만인 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체지방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논문들은 웬만하면 실험 대상자들이 체질량 지수가 꽤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실험에서 나와있던 BMI 23 이상이면 비만 전 단계 사람들에 해당하는데요. 이 이상 분들도 많이 포함된다는 거죠. 체지방이 높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100kg인 분하고 몸무게가 70kg인 분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지방 빠지는 게 100kg인 분이 절대적인 수치로 더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걸 감안하고 논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체형인 분들이 이런 영양 보충제를 드시면 효과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결론을 볼 수 있었는데요. 12주간 BNR17을 복용하게 되면 1kg에서 3kg 정도가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1.1kg가 빠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BMI 23 이상인 분들에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 게 논문상으로 보면 빠지기는 빠지는데 가격이 꽤나 고가라? 이게 참 난감합니다.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살은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콜레우스 포스콜리입니다. 얘도 최근에 빨간색을 필두로 여러 군데서 인지도를 쌓고 있는데요. 얘도 논문을 봐보죠. 똑같이 약간의 과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0주차에 87.2kg 그리고 12주차에 86.6kg 한 600g 0.6kg 정도 빠지긴 했는데 이걸 빠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이터에서 지방 무게만 보면 아주 약간 그것도 아주 약간 500g 정도 지방으로만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갭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으나 좀
적죠, 효과가. 다음으로는 잔티젠입니다. 잔티젠은 꽤 결론이 흥미롭습니다. 논문 결과가 좋은 편이에요. 115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실험을 했습니다. 몸무게가 상당히 감소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평균치만 보면 5.5kg에서 4.9kg, 몸무게가 94.1에서 87.2로 꽤 많이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논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다이어트 논문들은 70kg대 그리고 80kg대 고체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면 잔티젠은 90kg대 분들로 더 고체중인 분들이라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감안해도 꽤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네요. 논문에서는 잔티젠의 성분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양한 비율로 해서 최적의 용량을 찾아가는 과정도 나오고요. 잔티젠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태운다는 게 주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색 지방과 관련되어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으나 깊은 내용이니 스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서스 다이어트입니다. 이 논문을 기반으로 봐보면 얘도 실험군 구성이 95kg대로 꽤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비만 그룹에서 각각 6.6kg와 8.7kg 감량이 됐습니다. 다이어트 영양제들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고 섞어 먹을 수 있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하나만으로 저렇게 빠지는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섞어 먹으면 더 좋은 경우가 많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것들인데요. 녹차 카테킨의 경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제품 데이터를 보면 논문 데이터는 있어서 건기식 원료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살이 얼마나 빠지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보는 사람 속타게 하는 다이어트 제품들이 많습니다. 비만 지수 24에서 30이면 높은 분들 대상으로 했구나, 이 정도만 알 수가 있고, 솔직히 기준치를 모르면 아예 정보 은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그 제품들의 몇 킬로가 빠지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 만들게 된 것도 이 비엔날 유산균 때문인데요. 사실 다이어트 영양제 이런 거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진다는 건데 이게 안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빠지긴 빠진다는데 얼마나 빠진다는 거 안 나타났습니다. 사람 궁금하게 만드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내려보면 얼마나 빠지는지 안 나옵니다. 그냥 감소된다,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1kg에서 2kg대예요. 적은 축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영양제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